네, 총선을 향한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공천보다도 소신이 있고 선이 분명한 차원에서 민중 속으로 녹아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칭 동탄 호랑이 진석범 씨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먼저 그 동탄 복지포럼 대표직을 맡고 계시는데요. 뭐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성남에 있는 동서울대학에서 그리고 또 화성에 있는 수원과학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경기도에 있는 경기복지재단 대표로 3년, 또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을 또 대표로 있으면서 복지 전문가로서 경기도 화성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이라는 지역에서 동탄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밀착형 복지를 한번 실현하고자 동탄 복지 포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특보로 임명받았는데요. 이재명 대표와는 인연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예,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성남에 있는 동서울대학 교수로 활동할 때 이재명 지금 당대표님은 변호사 하셨습니다. 사석에서 뵀었고, 근데 시장님이 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속적인 활동을, 지역사회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종 뵙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성남시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 위원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장님하고 복지 분야에 대한 복지 정책들을 좀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들, 또 그 지방 재정 계약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함께 투쟁하면서 좀 더 잘 알게 됐었고요. 경기도에 오셔서는 이제 제가 경기복지재단 대표로 3년 있으면서 코로나 시국에 극저 신용대출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한 1,500억 정도의 경기복지재단 사업들을 이끌면서 민선 우리 이재명 지사의 복지 정책들을 실제 현장에 또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꽤 깊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입문을 하고자 하는 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성남시장 때 성남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도 이제 분당에 살았는데요. 분당과 구도심이 서로 말씀하시는 게 틀렸습니다. 구도심에 계신 분들은 성남에 산다고 그랬고요.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분당에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되면서 어디 살아? 그러면 나 성남 시민이야. 이게 통용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화성이 지금 그렇습니다. 화성이 나 동탄 살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화성 살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화성 시민이면서도 약간 이렇게 균형 발전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에서 좀 한계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역의 문제들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한 걸 할 거면 정치를 입문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돼서 지금 그런 활동들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계실 때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라고 꼽으면은 그 성남에 불법점, 계곡의 불법점 청구한 거 그거를 꼽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이제 그 확대 간부회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우리 지사님이 뭐 일 추진력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때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 지역의 공무원분들하고 그 계곡에 계신 분들이 뭐 형동생 분들이세요. 어떻게 보면 지역 활동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계곡 정비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법경찰단 분들이 되게 어려움에 처하고 계셨을 때 지사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 정비 시작해라. 그 대신 이게 불법인데 불법을 용인해주는 공무원들은 처벌해야 된다. 이러고 나서 정말 보름 만에 그리고 끝까지 반대하는 분들은 쫓아가서 설득하고 또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실제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면서 야 이게 해결되더라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으신가요? 사회복지 종사자들 특히나 굉장히 박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실제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의 종사자들이 안정적이어야지
모든 분들이 결국은 이런 서비스를 다 받고 건널목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딱 사거리에 네모나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어른들이 귀찮아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이거를 50m나 한 20m만 정도 안쪽으로만 넣었어. 아니면 10m만 넣어도 아이가 건널목을 건넜을 때 보행사고가 일어날까? 이런 고민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 생각을 해주는 정책을 핀다면 충분히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탄 복지포럼 설립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도 한번 언급은 드렸는데요. 네. 동탄도 화성입니다. 네. 그리고 신도시가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신도시라는 특성상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회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앞에 저희가 1회 포럼도 개최했습니다만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아이돌모 문제들, 여기 또 젊은 도시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문제, 사회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지만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 지역이 좀 더 안정되고 복지 도시가 되려면 제가 좀 나서서 그런 생활 밀착형 현안들을 좀 이렇게 논의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 그래서 동탄에 터를 잡았습니다. 현재 화성 시민 민심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결국은 동탄 지역이 중심이 되고자 하실 겁니다. 그래서 또 화성이 이제 100만 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균형 발전한다는 것은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동탄이라는 지역을 또 똑같이 만들겠습니까? 그 화성 지역이 곳곳에 가면 다양성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전세 네, 때문에, 전세 사기. 네, 전세 사기 때문에 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결국은 근데 이제 이런 점에서 당연히 법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는 정책이 있어야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그 의회에서 행정 사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복지 시설들은 중앙으로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가 예산을 할당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 군, 구의 공무원이나 시도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중앙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지방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 되는데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이 저는 기초에서 명확하게 복지부가 지침을 주고 의회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고발 조치해야 되고요. 고발 조치해서 이 법인이 투명하거나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폐쇄 조치하고 다른 법인으로 이관시키는 이런 작업들도 해야 되는데 이런 대형 사회복지 법인들이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권력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권력들을 좀 분산해야 되고 이제는 지역에 있는 비영리 법인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안성시가 지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의회에서 이게 너무하다 싶으니까 행정 사무 조사를 하는데 그 한계에 부딪히나 봐요. 이제 의원들 말씀이 한계에 부딪혀서 이거를 그 시조례가 아닌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있고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있는데 장애인 학대를 실제 조사하고 판정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동탄 복지 포럼은 앞으로도 지역의 생활 밀착형 복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날 겁니다. 근데 다음 10월 달에 주제가요.
반려동물입니다. 그리고 11월의 주제를 저희들이 아이돌봄을 잡았는데요. 이 동탄 지역이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복지라는 부분들도 좀 찾아보고 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뵈려고 하고요.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수록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을 탄탄히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저는 동탄복지 포럼을 그런 시민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열심히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필요한 곳에 복지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